근데 개념이 설명이 다 되는 친구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 반에 중간에 합류해가지고 베이스가 부족한 애들 누군지 알죠? 얘기 안 해도 그 친구들 꼭 들으세요, 제발. 알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알아야 되겠지만, 자, 이게 이제 가성비가 좀 좋은 거고, 가성비가 좀 좋은 거고요. 근데 또 요것만 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형성지 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도형이 또 안 된 친구들 또 성적이 안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도형의 방정식이 또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고1 중등도형 특강이 있는데 그건 이미 다 끝났거든요. 요거 강의는 내가 원래는 이제 유료로 했다가 이제 싹 다 이제 끝나가지고 무료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1강부터 20강까지 있으니까 강의당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강까지 모르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개념 설명하는 거 목표로 공부하시면은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얘기 좀 하자면 여러분들 목요일에 안 오셔도 돼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다들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좀 이제 내 중등도형 특강이든 뭐든 뭐 징검다리 특강이든 듣는 친구들은 요거 조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이거 들어보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 목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를 끝낼 거거든요. 오늘 무리함수 끝내시게 되면 사실상 수학하에 있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경우의 수만 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8월 15일이 여러분들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은 여러분들 또 자체적으로 또 알아서 안 오는 애들이 또 있죠. 원래 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 금, 토, 일, 월 하면 사실 5일이니까 꽤 기간이 길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여기 있는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형 쪽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충분히 메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나시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날 때는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부터 우리가 나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고 오셔야지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개념 나갈 건데, 야, 진짜 이렇게 뭐지 3-40명 놓고 가르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옛날 학군제세 했을 때는 그때도 한 4-50명 놓고 가르치긴 했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광명은요 30명 넘는 학생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케이스가도 30명, 40명 이렇게 앉혀놓고 수하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 많이 오르고 친구들도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13명 가르쳤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학생 이름은 내가 다 외울 거예요. 다 외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MBTI 정도까지 나 다 외우긴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13명 있을 때도 내가 관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난 관리하는 강사가 아니라서 나는 관심만 갖는 강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병신같이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좀 개지랄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막 숙제 안 했다고 막 남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도형, 뭐라 하냐? 우리 숙제로 개념 가르치기 숙제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계속 제출을 해주셔야지 내가 피드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부모님한테도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거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다 물론 이제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믿고 이제 그 과정을 좀 좋게 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낸 거를 보고 계시겠지만, 근데 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부 어머님, 아버님은 또 결과지향주의라 가지고 결과를 결국은 보셔야 되고, 그죠? 결과만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동영상 개념 강의 숙제를 여러분들 피드백을 하고 부모님께도 공유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결국 과정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의 숙제 낼 때 100점 만점으로 꼭 안 내셔도 돼요. 물론 이제 100점, 120점 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만 하신 다음에 내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버벅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는 애들은 버벅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무리함수를 나갈 건데, 우리가 저번에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요거를 먼저 핸들링하는 유리식이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유리식 가지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조금 디테일적인 이제 부분 분수도 좀 있었고, 그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무리함수를 하기 전에 무리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식이 뭔지, 그리고 무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는 니들도 알고 있다시피 루트 안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요.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혹시라도 제곱수가 돼버리면은 물론 루트 밖을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 그지? 여기 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곱수가 아닌 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수 안에 식이 들어갔어.
여기 안에 이제 식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우리를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 알겠니? 식이니까 변수가 들어가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x, 뭐 y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a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지우야 눈 떠라.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루트 안에 어떤 변수가 있는 걸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리식이 성립 조건이 있는데, 자, 무리식에 자, 성립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무리식은요, 무리수도 그렇고 전부 다 실수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실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루트 안에 이런 별딱지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이 통째 값이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알맹이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알맹이가 무조건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것까지는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바로 무리식의 성립 조건이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x 빼기 1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얘가 음수가 되면 우리가 허수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루는 요 x랑 y라는 이 실수 좌표계는요, 전부 다 실수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긴 허수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싹 다 얘가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맹이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자, 이그샘플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제 있는데 이거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자, 쉬운 거. 자, 루트 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무리식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건 1, 2번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값이 정의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말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졸라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논리가 조금 필요한데, 자, 루트 x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x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 내신에는 좀 나올만 하지. 그죠? 요거 말고. 자, 요것도 지금 무리식이 성립이 되려면 얘도 정의가 돼야 되고, 얘도 정의가 되어줘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x 플러스 2라는 알맹이도 반드시 양수가 되어줘야 되겠고요. 그죠? 자, 동시에 5 빼기 x라는 친구도 얘가 양수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내가 말이 동시라는 거는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되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동시 엔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해주시게 되면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오른쪽 이거 넘기시면 알겠죠?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왼쪽 조건도 만족하고 오른쪽 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직선을 그립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요게 첫 번째 답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5보다는 작아요. 5보다는 작아요. 5보다는 작아요. 자, 동시에 만족되는 건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x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았어. 뭐 7 이딴 걸 잡았다 쳐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괜찮아요. 루트 9니까 실수가 되잖아요. 근데 7을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얘는 허수가 되는 거 맞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만족해주는 걸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고등상에 있는 연립부등식의 개념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강조했듯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어야지 실수가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워밍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 혹시나 있을까봐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리화라는 게 있는데, 유리화.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테크닉이죠. 자, 유리화는요, 정확하게 명칭도 알아야 돼요. 어디 보자. 너 앞에 있으니까. 우리 유나가 한번 얘기해볼까? 유나야, 유리화가 정의가 뭐예요? 보지 말고. 뭐죠? 정확해요.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자, 분자가 아니고요. 분모를 만드는 겁니다. 자, 유리화의 정의는 뭐냐면 분모를 유리수로 체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유리화라고 해요. 분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이지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루트 5분의 루트 2인데 여러분들이 얘를 유리화를 만든다고, 유리한다고 나 이거 루트 2 곱할 거야 이지랄 하시게 되면은
루트 10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분자를 유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유리하라고 애초에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분모만 우리는 유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려면은 얘랑 똑같은 루트를 위아래딱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즉 얘를 곱하면 안 되고 양변에 위아래다가 루트 5를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리화가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루트 A분의 B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형이죠. 자, 분모를 유리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루트 A를 곱하게 되면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숫자가 안 변하려면 1을 곱해야 되니까 위에도 똑같이 루트 A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A분의 B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분모가 유리수가 됐네요. 얘는 우리가 유리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어렵지 않지, 요거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쌤, A 플러스 루트 B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바꾸나요? 라고 묻는다라면 이거 중2 때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한다 배웠죠? 요 놈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를 요렇게 천례로 똑같이 얘도 숫자가 변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왜 1입니까?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됐냐? 요거 하시게 되면은 중학교 때부터 합차공식 기억나시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시니까 A제곱 빼기 B분의 A 빼기 루트 B가 되면서 분모가 유리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노?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중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가볍게는 봅시다. 자, 3번. 자, 3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자, 분모를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위아래다가 똑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수가 안 변해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니? 그럼 또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시니까 분모는 A 빼기 B가 되겠고요. 분자는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노?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다들 유리할 줄 아실 테니까 요거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그 수학 상에 나오는 무리식의 성질도 조금만 좀 정리를 좀 같이 좀 해줄게요. 자,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환에는 없는데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이거 은근히 모르는 애들 개 많은데,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자, 루트에, 자, 만약에 별딱지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루트 안에 별딱지의 제곱이 있으면요. 자, 얘는 뭐가 된다라고 배웠을까요? 우리 현우 혹시 알아요? 얘 뭐 되죠? 그럼 좆되는 거예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표현은 뭐지? 정확해요. 절대값 별이 돼요. 이게 뭐냐면 별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 전혀 상관이 없어. 만약에 별이 예를 들어서 example 얘가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9니까 9에다가 루트 씌우면 3 되죠,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음수가 되면 큰일 나. 만약에 별이 마3이 돼버리게 되면 안 막혀요. 봐봐, 마3 집어넣으면 9가 되니까 루트 씌우면 3이죠. 3이랑 마3이랑 안 같죠?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거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저 친구만 모르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것도 이제 수학상 내용이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정말까지는 지금 안 해주긴 하는데,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루트 A랑 루트 B를 이렇게 곱했대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이 새끼들이 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우는 애들 개 많을 거야. 뭐냐면 선생님,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아니면 싹 다 0보다 작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얘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얘랑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루트 A, B가 되고요. 얘도 루트 A, B가 되고요. 얘도 루트 A, B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요것만 스페셜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 새끼는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나요? 요것만 내가 가볍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 안 되는 친구들은 요거 3개 고등상에 있거든요. 요거 이유 한번 꼭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요거 4번째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요거예요.
알맹이가 양수일 때는 얘를 합칠 수 있다라는 거 우린 중2 때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거야. 근데 둘 다 음수가 되면은 얘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니까 이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알맹이가 양수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곱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조금 모양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루트에 잘 보세요. 이론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맞아요? 루트에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하니 얘들아? 그럼 이제 왜 굳이 이 지랄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는요 우리 수학상 때 배웠죠. 뭐로 뺄 수 있죠? i로 뺄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기서도 i를 뺄 수가 있고 여기서도 i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를 둘을 뺐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i가 빠지면 i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게 되겠죠. i 스퀘어가 뭐였죠? 마이너스 1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니? 근데 a와 b가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또 이제 양수가 되겠죠. 양수와 양수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곱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양수 양수 곱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마는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부 두 개가 만약에 둘 다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고등상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하나만 더 알려줄 거거든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십니다. 결과만 외우지 말고 나중에 이제 이거 설명 안 되는 친구들 요거 3개 있죠? 반드시 찾아가지고 공부 좀 한번 해보세요. 왜 되는지. 제가 4번째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루트 안에 덩어리의 제곱이면 절대값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놈을 덩어리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는 둘 다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이유를 내가 가장 중요한 요것만 해드렸습니다. 알겠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시면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의 거듭제곱권의 성질은 반드시 알맹이가 양수일 때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합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강제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는 조금 번잡한 작업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중학교 내용이니까. 이거 하고 딱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이거 하나고 딱 하나만 더. 이나짱 목이 부러지겠어요. 괜찮아요? 너무 졸린 친구들은 물 마시고 오거나 뒤에 가시면 스탠딩 책상 하나 있거든요. 저기서 일어서서 하시면 돼요. 먹고 와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시고 저 유나는 아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뭐냐면 루트 A와 루트 B를 여러분들 이렇게 얘를 합칠 수 있다라는 걸 배워요. 이게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이거 합칠 수 있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합치려면 중학교 거랑 똑같게 둘 다 알맹이가 양수 조건이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되니? 이럴 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얘도 이제 여러분들 4가지가 있겠죠. 둘 다 양수일 때랑 하나만 양수일 때랑 이번에는 B가 양수일 때랑 아니면 싸그리 다 음수일 때랑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얘는 뭐가 스페셜하냐면 요거 한 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래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인 거. 위에가 양수, 아래가 음수인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만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마이너스가 빠지게 돼요. 합치게 되면 요렇게 나머지 세 친구 요거는요 전부 다 동일해요. 루트 A분의 B가 이렇게 동일하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옴 없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요것도 얘가 왜 됐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음수인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법칙이 둘 다 알맹이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를 강제로 내가 좀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준영아 눈 떠라. 자, 이거 하시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자, 여기 a를 음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로 요렇게 바꿀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같죠, 그죠? 마마는 플러스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요, i로 빼줄 수가 있어요. 자, i로 빼주시게 되면 요렇게 돼요. 시작. 루트 마이너스 a에 i에, 그죠? 루트 b. 요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i가 조금 귀찮으니까 내가 위아래다 똑같이 i를 요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짝짝 하면 결과가 같죠? 그럼 얘가 i 제곱이 되거든요? i 제곱은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 루트 마이너스 a에 루트 b i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와. 따라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자, 얘가 루트 i, 루트 i. 잠깐만요. 양수.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i 제곱 i인데 i 제곱 루트 i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잠깐만. 상량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a의 i.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알맹이랑 요 알맹이는 보시면요. 양수죠. 자, 양수니까 중학교 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나도 외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해하려고 잠깐 생각 좀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자, 마이너스에. 자, 양수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을 이용해서 얘를 합칠 수가 있어요. 자, 합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의 i.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니? 자, 그럼 이 i를요, 다시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 다시 여기 넣으면 플러스가 바뀌겠네요. 얘가 플러스가 할만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얘를 조금 뻥튀기를 좀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자, y는 잘 들어. 루트 2x로 뻥튀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루트 x보다 높이가 2배만큼 뻥튀기가 됐죠. 높이가 2배라는 얘기는 높이가 2배만큼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준혁아, 눈 떠라. 너는 잘 실력이었는데 왜 눈을 감고 있니? 자, 높이가 2배가 돼야 되니까, 높이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1을 집어넣었을 때 1,2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때 4,4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높이가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왔니? 아, 그니까 요 앞에 1보다 큰 수가 있게 되면은 그래프가 위로 더 커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걸 내가 바꿨어요. y는 2분의 1의 루트 x로 바꿨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루트 x라는 높이보다 반띵된 거 맞아요? 높이가 반띵이니까 그래프가 낮아져야 돼요. 원래 흰색보다 반띵 낮아지니까 반띵 낮아져요. 여기도 반띵 낮아져요. 여기도 반띵 낮아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쌤, 요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얘네가 크면 클수록 높이 y 값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크면 클수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x축에 붙는 게 아니고 x축이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y는 루트 3x가 되면은 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되셨니? 마치 2차 함수의 최고차 관계수 a가 뾰족하냐 덜 뾰족하냐 결정했듯이 무리함수에서의 요 앞에 있는 이 상수값 있죠. 요 놈이 결국에는 x축으로 들러붙느냐 혹은 x축으로 뭐냐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1번의 기본형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 뭐냐? 선생님, 모든 놈이 다 상관없이 여기를 지나는 거 맞아요? 얘는 시작점, 꼭지점이 무조건 0,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 a, 즉 요 앞에 있는 거를 내가 a라고 한다면 얘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더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x축이랑 멀어지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절대값 a가 만약에
작게 되면은 x축이랑 들러붙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정리 시작. 요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거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 겁니다. 정리. 내 특강 들어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중간에 들어온 애들 누군지 알잖아요. 준혁이도 그렇고. 니네들은 이제 한번 놓치게 되면 이제 영영 놓쳐요. 보면 아냐? 제발. 수학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다른 학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학원 진도랑 맞는 학원 찾기가 없어요. 이제 과외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과외는 또 실력 있는 강사들 별로 없어. 잘 생각해봐요. 과외에 실력 있는 강사가 있겠냐? 돈이 안 되는데? 당연히 없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한 명 가르치는데 보통 대학생 과외 기준 4, 50 한단 말이야. 고액 과외가 보통 200 정도 한다 생각해봐요. 고액 과외 200이면 세기는 세지, 그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비 대충 4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학비 중에 내가 절반이 내가 먹어요. 난 비율제 강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학생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절반, 여러분들 40 곱하기 니들 명수 대가리수로 하면 돼요. 그거는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 통해서 받는 페이예요. 야, 어떤 잘 나가는 강사가 과외를 하겠냐고. 절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태가 되면 안 돼. 제발. 도태가 되면 안 돼.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여기서 졸면 학교 수업 100% 졸지. 좀 포기하지 말고 좀 가봅시다. 할 수 있어요. 네. 물 먹고 와요. 졸린 사람 먹고 오세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y는 루트 ax라는 거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걸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y는 루트 ax. 자, 얘를 한번 고찰해 볼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사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기는 해요. 왜냐면 요거 안으로 넣게 되면은 어차피 제곱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역할은 같아요. 그지? 왜냐면 봐봐. 요게 a 루트 x가 되면은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루트 a 제곱 x가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역할은 같은 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안으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안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네 개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야 될 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얘가 좀 많이 중요해요. 자, 이거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네 개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일단 여러분 요거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y는 루트 x는 좀 전에 했었던 요 기본형이죠, 그죠? 자, 기본형이니까 x가 커질수록 커지기는 하는데 천천히 크는 요런 형태가 될 거야. 얘가 y는 루트 x 형태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원래 y 값이 높이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죠.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높이로 일어나게 되면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y 값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요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요것도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은 얘랑 얘랑 요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따라왔니? 걔가 뭐냐면 바로 요 놈이에요. 보라색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는 루트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y 값이 반대가 되는 거다. y 값은 높이를 의미하죠. 그죠? 높이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y는 루트 x는요, 얘가 y가 실수가 되려면은, 자, y가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x도 실수여야 돼요. 즉 양수여야 되겠죠. x가 양수여야지 실수가 되죠. 그럼 x가 양수가 되면은 루트 양수가 되기 때문에 y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y가 양수야. 그 말은 뭐냐면 점을 찍는데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반드시 여기 1사분면 여기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냐? 양수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요거 잠깐 봐볼까요? 이 y도 여기도 y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숨어있잖아요. 그죠? y도 실수기 때문에 얘가 실수가 되려면 절대 이 x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얘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허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보라색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양수를 넣으면은 루트 x가 얘는 양수죠. 근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y죠. y는 높이니까 높이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돼, 얘들아?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그려져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는 여기 4, 4분면이 되겠죠. 따라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요번에는 요거 한번 봐볼게요, 형님들. 자, 요거 봐볼게요.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가 실수가 되어야 돼요. 자, 얘가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알맹이 있죠. 이 친구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x는 음수여야 되겠죠. 그죠? 얘가 음수여야 돼요, 형님들. 맞니? 자, 그럼 x가 음수야. 음수였다 집어넣으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루트 양수네요. 루트 양수가 y라는 얘기는 높이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y가 양수야. 이렇게. 이해돼, 형님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왼쪽, 얘는 위. 왼쪽과 위, 왼쪽과 위, 왼쪽과 위. 여기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와. 여러분들 이거 막 헷갈려가지고 외우는 새끼들 개 많단 말이고 외우지 말라고. 이거 그냥 실수라는 거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자, 마지막 하나. 우리 이제 복습한다는 느낌 요거 한번 해봅시다. 니들 동영상 개념은 이거 찍어야 돼요. 자, 얘도 보시면은 요 y도 실수죠? 실수입니다. 실수가 되려면 반드시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x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와. 근데 x가 음수인데, 자, 음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루트 양수에다가 루트 씌우면 양수죠.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y가 음수, y가 음수, y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아래니까 다음과 같은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왼쪽 아래 요 놈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죠? 요놈 초록색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보라색은 했고, 그죠? 흰색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냐? 머릿속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x랑 y가 모이는 게 결국엔 도형이고 함수인데 도형과 함수를 그리는 순간 좌표 평면에 딱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실수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y가 실수가 되려면은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가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특히 이놈을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 기억나요? 이 x에 관련된 정보를 우린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정의역은 x의 부호를 얘기하게 되겠죠. 즉 흰색 그래프는요,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지죠. 그 말은 정의역이 양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보라색도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 말은 정의역이 양수라는 뜻이에요. 맞니? 초록색은요, 그래프가 왼쪽에서 그려지죠. 정의역이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맞니? 핑크색도 정의역이 음수가 되어야지 왼쪽에서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정의역이 발동이 될 때 y값이 어떻게 매치냐 우리가 치역이라고 했죠. 기본형,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치역이 전부 다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 양수가 되겠죠. 그 치역이 0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얘는요, 보라색은 치역이 밑에를 바라보고 있죠. y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여기 다 등호를 붙여주긴 해야 돼요, 형님들. 이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긴 한데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등호를 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등호까지 붙여주셔야지 원래 원칙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등호를 안 붙이면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내가 잠깐 등호를 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등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그래서 강사들은 속칭으로 무리함수의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 그 방향을 결정하거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y값이 실수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얘들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측 상단 보시면은, 자, 요거 예제까지만 하고 필기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보세요. 필기하지 맙니다. 자, 필기하다가 뺏기지 마시고. 자, 예제 요거 한번 봐볼 거예요. 자, y는 루트, 자, 형님들 요거 봐볼 거예요. 2의 마이너스 x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2는요
원래 왼쪽에 있는 루트 마이너스 x가 2배만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 y 값을 2배 뻥튀기 한다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얘를 해결하고 나서 2배 뻥튀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 정의역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여야 돼. 맞아. 얘가 음수가 돼야지 y 값이 실수가 되니까. 졸라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됐다 쳐봐. 그러면 여기 y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님들. 그죠? 음수 되면은 마하바니까 플러스죠. 루트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y도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그려지고 위에서 그려지네. 왼쪽과 위 어디에요? 여기서 그려진다라는 거죠. 기본형이죠.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라고 한다면 얘는 2배만큼 뻥튀기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요렇게 해주시면 y는 2의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입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개념 찍어야 될 게 바로 무리함수의 방향성입니다. 무리함수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y값이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니들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 내가 이거는 일단 암기법은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암기법 알려주면 맨날 그것만 외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이따가 내가 이거 조금 쉽게 접근하는 법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정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x축과 y축이 모인 좌표평면은 실수 콤마 실수다. 그죠? 그래서 y가 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의 부호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 아마 알겠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또 2학년 때 수원 때 로그함수, 지수함수 배울 때도 또 그때도 방향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외우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날먹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생했어요. 자,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이제 딱 하나만 더 외우시면 돼요. 무리함수가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방향성만 알고 접근하시면 바로 됩니다. 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 이제 기본형을 봤으니까 이제 한번 표준형을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개념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이거는 그냥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쳐봅시다.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루트 2에 x 빼기 1 플러스 3이라는 이러한 놈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요, 잘 보세요. 그림이 y가 어쨌든 얘도 실수죠. 얘가 실수가 되려면 요 3은 실수기 때문에
반드시 요 알맹이 요 놈도 실수가 되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은 알맹이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2는 이미 양수거든요. 그럼 x 빼기 1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1보다는 오른쪽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냐 얘들아? 자, 근데 봐봐. 얘가 1보다 오른쪽에서 그려지는데 y 값이 높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그럼 높이가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양수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양수와 양수를 더했네요? 그 말은 얘는 여기에서 그래프가 위에서 그려져야 돼요. 모두가 그래프 양수니까. 근데 얘는 이미 3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양수와 3을 더했을 때 최소값은 얘가 0이 되고 3이 될 때니까 0 더하기 3은 3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1,3에서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와 3을 더하니까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걸 모르셔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이미 상수니까 건들 게 없고 얘에 따라서 높이 y값이 변하게 되는데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는 올라가게 될 테니까 최소값인 1,3에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라면은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눈이 이제 약간 이제 이거를 약간 표준화를 시켜서 한번 봐볼게요. 자, y는 루트 자 a의 x 빼기 m 플러스 n 형태가 우리는 얘를 루트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a의 역할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 놈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양수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달라지게 될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얘가 결국에는 0이 될 때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는요 x는 m에서 얘가 무조건 0이 돼요. 맞니? 그리고 그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n이 박혀 있으니까 즉 x는 m이고 y는 n이 될 때 요때 결국에는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따라하냐? 자, 얘랑 이렇게 될 때 그리고 보시면은 얘도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이랑 그죠? 요 놈의 y니까 좌표 그대로 1,3이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A를 기준으로 방향성만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결국에는 루트 안에를 0으로 만드는 값 거기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얘가 탁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높이를 그만큼 탁 올린 거니까 그죠?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m,n에 대해서 꼭지점이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수한 허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본 거고 자, 근데 그래도 여기서 아직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운 친구는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리면 x 대신에 자 보세요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갔죠. 그 말은 오른쪽 x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얘는 뭐냐면 y 대신에 그죠? 이걸 이항하시게 되면 얘가 y 빼기 n이 되거든요.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y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런 거죠. 원래는 그래프가 기본 형태가 이런 형태에서 꼭지점이 0,0이었던 건데 얘를 오른쪽으로 m만큼 물론 m이 음수일 수도 있어요. m만큼 위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m,n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합동인 게 움직였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내일 내일 진검다리 특강 듣는 친구는 요거 내일 우리가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설사 평행이동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의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에 위에 있는 예제를 한번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정리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example. 자, 보시면은, 자, y는, 가봅시다. 자, 루트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얘를 표준형이 요 놈의 형태를 이제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쌤,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 맞아요? 요거 그대로 1,3에서 꼭지점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y축, x축, 1,3.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만 결정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형제들. 자, 그럼 방향성 잘 보세요. 얘가 양수가 되려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왜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니까, 그지?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 x가 1보다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작아야 되겠죠? 그죠? 1보다 작은 새끼를 넣어야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플러스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양수인데 양수에다 양수로 곱하면 양수잖아요, 형냐들. 양수에다 심지어 3을 더했으면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니?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쌤, 제가 그래도 수학상 짬밥이 있어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기본 그래프를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x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 요걸 보고 y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아는 친구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왜? 루트 마이너스 2x는요.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런 그래프였는데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랑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수학상 평행이동을 아는 친구들은 물론 요게 더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요것도 근데 이유는 알았으면 좋겠어. 얘가 y가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알맹이가 양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이용하시면 솔직히 평행이동, 대칭이동 몰라도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이그샘플 다 그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쉬는 시간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조는 것 같으니까 길게 쉴게요. 알겠죠? 25분까지 쉴 테니까 정리 다 하고 나서 쉬세요. 알겠죠? 한 20분 정도 쉬는 거죠? 20분 조금 안 되겠네요. 정리 다 하시고 쉬세요. 시작! 정역이랑 치역이랑 그런 거 구분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트가 분만 끝나니까 수트가 하고 내가 물리나니까? 수트는 소환이가 진짜 금방 끝나. 우리 역학이라니까. 이야기야.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볼 거냐면은, 자, 두 번째 이제, 정장 일어나셔야 돼요. 졸리구나. 됐죠? 자,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디냐면, 이제 무리하면서 이제 일반형을 볼 건데, 자, 표준형은 이해한 친구들은 일반형 그냥 껌이에요. 왜냐면, 조금만 생각하시면 표준형이 바로 되거든요. 자, 이게 생각할 거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잠깐 보시면, y는 루트 2에 x 플러스 2.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런 게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바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꼭지점이 바로 보이기는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일 짬밥이 있으면 얘를요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형은 진짜 뭣도 없는 게 앞에 있는 채굴차가 될 수 있죠. 그냥 이걸 묶으시면 그냥 바로 되버려요. 그러니까 표준형이나 일반형은 차이가 하나도 없고 x 앞에 있는 개소리랑 묶으시면 그냥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묶었을 때 잘 보세요. 얘 양수죠. 그러면은 얘가 양수가 돼야지 양수가 되면서 y가 실수가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1,3에서 꼭지점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방향성 중요하다. 방향성 봐볼까요? 얘 양수죠. 양수를 더하니까 더욱더 양수가 되겠죠? y가 점점 커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왜? 오른쪽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이해돼?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옆에 예제 한번 더 볼까요? 예제. 하나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 y는 루트 자 마이너스 2x 빼기 6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쫄지 마시고 그냥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면 바로 끝나. 묶어. 여기 뭐가 되겠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러면은 보세요. y가 실수가 되려면은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음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되려면은 x 플러스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x가 반드시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축, y축 그리시고 마이너스 3보다 왼쪽 요거보다 왼쪽이니까 여기 그려져야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높이 봐볼게요. 얘 양수죠?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더욱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2에서 꼭지점을 갖고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디요? 쉣! 아, 그렇군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해요.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자 봐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커질수록 음수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y가 점점 작아질 테니까 스타트 요 지점에서 y값이 작아지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교환에는 미안해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네요. 초록색 그래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묻고 생각하면 끝이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y가 실수가 되려면은 루트 아니 양수여야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이거 내가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미안해. 뭐가 없어 하나도. 이해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이제 역함수를 볼 건데 이게 중요해요. 무리함수 역함수를 볼 겁니다. 자,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끝이고 여기서 이제 심화 개념 하나 들어가는데 역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끝낼 거예요. 역함수.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있죠. 뭐 하영이랑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역함수가 아직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안 괜찮을 거예요, 기분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들어가서 역함수 다시 또 설명 가볍게 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해가 될 테니까 지금은 내가 어쨌든 그 알고 있는 친구들 상대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역함수는요. 우리가 한번 잠깐 볼 건데 자, y는 자, 루트 x라는 그래프의 역함수를 볼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역함수라는 거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은 얘가 역함수가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그럼 y는 루트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게 y는 루트 x 기본 형태 그래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y는 x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하면 해봐. 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는 얘를 접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접게 되면은 자, 봐봐. 얘가 접히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대칭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부분이 대칭이 되는 건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초록색 그래프 요놈 죠 얘가 바로 루트 x의 역함수가 될 거예요. 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실제로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흰색 그래프 봐볼게요. 자, 흰색 그래프에 정의역은 뭐니 묻는다라면 정의역은 x가 그려지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려지죠. 얘의 정의역은 0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얘의 치역은 뭐니? 즉 y값이 어떻게 되니? 뭐라고 보시면 y값은 0보다 높아지니까 커지는 거 맞아요? y도 0보다 커지게 되겠네요. 따라왔니?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봐봐요. 자, 초록색 그래프 보시면은 자, 이 그래프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얘도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그려지네요. 그럼 얘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서 그려지니까. 치역은요 y값인데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0으로부터 올라가니까 y가 0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돼?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뒤바꾸는 게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도 똑같고 얘랑 얘랑도 똑같기 때문에 바꾸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기본 형태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루트 함수의 역함수는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중3 때 배우는 거 2차 함수처럼 생겼죠, 그죠? 루트 함수의 역함수는요 2차 함수가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함수의 반쪽이 됩니다. 2차 함수의 반쪽. 다시 하지? 뭐라고요? 쌤, 역함수. 뭐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반쪽이래요. 따라왔니? 자, 그러면 얘가 왜 반쪽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걸 가볍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y는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만약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가 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얘를 만약에 y는 x에서 접게 되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즉, 여기 부분을 접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부분을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은 얘를 여러분들 y에서 대칭하면 보라색이 되는데, 보라색은 그럼 함수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의 x가 위에도 쓰고 아래도 쓰고 있는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함수는 반드시 x를 한 번 써야 되는데 이 새끼는 이렇게 두 번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반드시 얘가 한쪽이 없어야 돼요. 반병신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반병신을 여러분 대칭하게 되면 얘도 반병신이 되겠죠. 즉, 무리함수 자체가 반병신이니까 얘를 대칭이동 하더라도 2차 함수도 병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2차 함수가 예쁘려면 얘도 예뻐야 돼요. 근데 얘가 예쁘면 함수 자체가 안 되고 들어가요. 왜냐면 x가 두 번 써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리함수는 우리 알고 있듯이 이런 반쪽다리만 생기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병신을 대칭이동하면 얘도 반병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왔니?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조금 예제를 통해서 얘를 어떻게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자, 따라와봐. 오늘 마지막 개념이 여러분들 이거 하고 좀 문제 좀 풀고 마칠 거예요. 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제 하나가 있는데 요거 먼저 풀고 나서 좌측 하단에 있는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원래 그래프를 단지 그려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려보는 겁니다. 자, 요거 나라면 학교쌤한테 서술형으로 정의역이나 치역 같은 걸 설명하면서 역함수를 한번 설명해봐라는 문제는 반드시 낼 거예요. 학교쌤이랑. 왜?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할 수 있냐를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fx가 원래 함수입니다. 원래 함수가 루트 x 플러스 2 빼기 1이라는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얘가 y죠. y가 실수가 되려면 얘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여기라고 칠 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오른쪽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따라하니? 자,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주면 얘가 꼭지점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에서 꼭지점이 나요. 따라하니? 자, 그 다음에 방향성 봅시다. x가 커질수록 y 값도 커지죠. 그러니까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니? 바로 핑크색이 fx 그래프가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정의역이랑 치역도 한번 봐볼게요. 정의역은 뭐니?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맞니? 치역은 뭐니? 뭐라고 보시면 치역은 대응되는 y값을 얘기하는 건데 y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fx 분석이 되겠습니다. 됐냐?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볼 거냐면 한번 역함수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형님한테 잘 보세요. 자, y는 x는요 45도. 요 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대칭하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냐 얘들아? 좀 애매한 요거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접은 거고 얘도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니 얘들아? 자, 그럼 2차 함수에 반쪽되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돼 얘들아. 2차 반쪽이 되겠죠? 생각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좌표가 이쪽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수상 때 배운 내용이 뭐냐면 y는 x를 대칭이 되면
x랑 y를 뒤바꿔 주시면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내일 특강 내가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거 보세요. 알겠죠?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다.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러면 결론 어떤 얘기 할 수 있냐? 쌤, 이 초록색이 바로 역함수인데, 자, 역함수를 우리 기호로 f 인버스 x다라고 이렇게 써요. 얘가 역함수의 기호고, 얘의 정의역은 뭐니? 묻는다라면 정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려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치역은 뭐니? 묻는다라면 치역은 대응되는 y값을 뭐라고 하는 높이. 높이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다 y는 마이너스 2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직은 우리 중간에 하는 친구들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역함수랑 원래함수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잠깐 설명하면은 우리가 x랑 y 이걸 정의역이라고 얘를 치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항상 x에서 y로 되어지는 거는 fx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역함수는 거꾸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f 인버스 x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게 원래 fx였다면 역함수는 거꾸로 쏘기 때문에 이번엔 치역이 정의역이네요. 그리고 여기 맞는 식기가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치역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정치역인데 얘가 바뀌어요. 역함수 여기가 정이 되고 여기가 치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x, y가 바뀌었죠. 잘 보세요. 얘랑 나오세요. 뒤바뀐 거 보여요? 마이너스 2가 여기로 왔죠. 그죠? 마이너스 1이 여기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뀐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f 인버스 x를 그럼 실제로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x, y를 바꾼 다음에 그냥 계산해 주시면 게임이 끝나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했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역함수를 계산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시작. 올라프 y가 요거였던 거 맞아요, 형님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이항하시게 되면, x랑 y를 바꾸게 되는 순간, 얘를 x로 바꾸고 얘를 y로 바꾸게 되시는 순간 이미 얘는 역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게임이 끝나는데, 자 이거를 여기서 제곱을 하시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얘를 먼저 이항하고 나서 제곱하시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y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실제 정리하시면 y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배웠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여기네요. 따라하니 얘들아? 그럼 이 그래프인데 아래로 보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얘가 반쪽이 되어야 된다고? 반쪽이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죠. 얘가 이거랑 똑같다고 가능하겠어요. 아 이거 좀 그림이 이상했네. 얘가 여기가 아니라 요쯤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무 대충 되네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y는 x를 데카트만으로 적으면 되는 건데 계산적으로는 여러분들 원래 있는 함수에서 x랑 y를 뒤바꾸는 순간 이미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 역함수가 f 있죠? 아니 상함수로 하시면 돼요. 육감이시로 가래 육감이시? 요거가 이미 역함수가 된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예쁘게 정리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를 이항하고 제곱 때리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y가 나왔죠. 얘가 역함수입니다. 요거 이항하시면 요거가 되겠죠. 얘가 바로 이 y가 바꾼 y가 f 인버스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한테서 수학을 배웠다면 이제 2차 함수의 반쪽이 그죠? 역함수가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y는 x 대칭하게 되면은 역함수의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대가리 있냐 물어보고 여기 마이너스 꼭 마이너스죠. 그럼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그림 좀 이상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꼭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얘가 2차 함수 되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그럼 꼭지점을 안 해요? 그럼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시작.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로 만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날먹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최고차 그 A라는 개수인데 여기가 반드시 1이 될 때만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1이 안 되면요 요거를 이항하는 과정 중에
얘가 숫자가 살아있게 되면 뭔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y는 자,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는 하고 a의 y 플러스 b 플러스 c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가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얘를 넘겨서 x 빼기 c의 제곱은 제곱하시면 ay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이항하시게 되면 x 빼기 c의 제곱 빼기 b는 ay가 되면서 양변 다 a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 기본 펑션 이 a가 1이 되게 되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차함수로 날먹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공식화시켜서 날먹하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저 구한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얘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형태일 때는 바로 2차함수, 최고차함수 1로 바로 바꿔서 푸실 수가 있는데 1이 아닐 때는 요 A랑 팬으로 나눠주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비추. 그러니까 최고 여기 앞에 있는 얘가 기본형일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1형태일 때만 그냥 바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까먹지 말고 하실 거면 얘를 나눠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오늘 배우는 무리함수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y는 x 대칭이 되는 건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x랑 y를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거고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내가 또 이거 다루는 날 때 한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은 이거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나중에 하면 쉬우니까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수학학 교재 한번 꺼내봅시다. 그래서 몇 개 나랑 한두 개 정도 좋은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교재 안 보고 갔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뽑아줄 테니까 일단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표시냐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럼 112페이지에 어디 보자. 그나마 좀 여러분 틀릴만한 게 자, 10번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쉬운 3점, 적당한 3점짜리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y는 루트 a의 x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거는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이죠. 그죠? 일반형입니다. 근데 얘를요,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갔대요. x방향으로 마이너스 4, 지금 왼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갔대요. y방향으로는 위로 3만큼 이렇게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짓을 하고 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지금 요거 먼저 한 거예요. 평행이동 먼저 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자 이렇게 됐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평행이동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평행이동부터 해줘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x 대신에 얘의 부호 반대인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자 루트 자 a에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내일 그 특강 때 하니까 들으세요. x 플러스 4를 넣어주시면은 이게 x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 이제 플러스 c가 있는 건데 자 얘는 y 방향으로 3만큼 한 거니까 높이를 3만큼 다 같이 올려준 거가 되겠죠. 여기다 플러스 3을 붙여주면 되죠. 그냥 얘가 바로 요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요. 여러분들 y축의 대칭은 뭐죠? 이렇게 대칭된 게 y축 대칭 아니겠습니까? 높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x값만 부호가 반대가 됐죠. 자, y축 대칭은 x값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여기 자리에 오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요. 됐어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y는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b의 루트를 씌우고
C 플러스 3을 했더니 얘가 얘랑 같다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C는 암산으로 얘가 6이 되려면 얘가 3이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죠? 자, A는 보니 눈이냐고 물어봤네요. 이게 2가 돼야 되겠네. 그지? 같으려면 얘가 2가 되겠다. 됐니? 자, 근데 얘가 9가 돼야 돼. 근데 얘가 A가 2란 말이야, 형제들. 그럼 8이니까 8 더하기 B가 9가 되려면 B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시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내일 평행이동, 대칭이동 내가 그 유튜브 특강에다 내가 올릴 테니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공부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13페이지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14번 한번 봐볼게요. 14번. 자, 얘는 이제 좀 어려운 4점짜리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쫓기게 되면 개념은 잘 잡았구나. 자, 이걸 일단 풀려면 그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유리함수 그래프를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라 지금 유리함수 나한테 안 들은 친구들은 못 그려도 괜찮아요. 자,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그래프와 요 무리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오게끔 하는 K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알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라 모르는 친구들은 요것도 내가 유튜브에 또 올려놨거든요. 유리함수.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y는요. 자, 여기다가 x 빼기를 적어주시고, 그죠? 기억나요? 배운 거? 자, 여기 부분이 몫이 된다라고 실제로 나누시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 빼기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다가 몫을 적어줄 거야. 이렇게. 따라하니? 그럼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사실상 x 빼기 1에 마이너스 2의 x 빼기 2랑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가 2가 돼줘야 2와 2를 더해서 4가 되겠죠? 요게 바로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유리함수.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그리시게 되면은 시작. 정근선 갑니다. 얘를 0으로 만드니까 1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자, 여기 있죠?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즉, 정근선의 교점이 1,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K값이 양수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 세운 적이 있죠. 자, 유리함수는 나한테 안 배운 친구들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끝이 아니에요. 3부터 5까지만 정의됐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3은요, 1보다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3은 여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5는 여기죠. 자, 이 초록색 그래프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만 정의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개무시하라는 얘기야. 여기는 내가 안 보겠다라는 거야. 안 봐요. 따라왔니? 여기도 안 보겠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짧은 이 선분만큼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y는 루트 3x 플러스 k라는 놈이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잘 보세요. 여기가 양수니까 그지? x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 그래프가 얘랑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교점 안 생기죠. 얘가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더 내려가도 되긴 하겠죠. 이렇게도 돼요. 또 너무 내려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과 이 점의 마지노선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될 때가 K의 최대값. 왜? K의 역할이 원래 이 루트 3x 그래프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닿을 거고요. 얘를 최대한 내리게 되면 여기까지 닿게 되겠죠. 그래서 3과 5를 집어넣었을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3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3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5 집어넣었을 때 값은 뭐가 되냐면 5 집어넣어보세요. 5 집어넣으면 5 빼기 1은 4.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두 점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K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려웠는데 일단 유리함수를 나한테 안 배운 친구들은 이거 못 푸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클리닉 여기서 이어서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특권이네. 여기서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뭐냐 나한테 요거 안 들은 친구들은 못 푸는 문제 내가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7번 문제 있죠. 이거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 만약에 내가 합성함수를 모른다 하시면 안 푸셔도 돼야겠죠. 안 푸셔도 되고요. 또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보시면은 방금 푼 14번 이거 안 푸셔도 되고요. 안 푸시고 그 다음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 있잖아요. 자, 이 친구들은요,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가능하다라면은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간에 합류해서 못했던 함수 쪽이나 유리함수 쪽이 있거든요. 그쪽을 여러분들 조금 개념 강의를 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 수학 어려운 친구들은 내 개념 강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처음부터 나랑 쭉 했던 친구들은 지금 요거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숙제고요. 공부상 개념 강의로는 아까 얘기했던 무리함수의 방향성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 쉬는 시간 갖고 하시면 돼요. 네. 없는지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개념 강의 보셔도 됩니다. 네. 이거. 이거. 저거요? 그냥 이거. 문제는 이거. 백신을 여기까지. 풀 수 없으면은 푸는 것까지만 풀고 막히면은 그냥 알고 풀어야 돼요. 네, 10분 쉬었다 갑시다. 이거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리아가 아니고요. 방향성. 돌아가지고 못 썼고 가. 네. 올라오세요. 보세요. 집중호우 관찰대 전자. 소정아 너 안 시계? 내가 그거 노생아씨 녹화 중이다. 잘했다. 네. 학원 어딘데? 몇 시까지야? 9시. 1시간 안에? 그래, 잘 가라.
아 그리고 네트가 드는 친구들 있죠? 채원이도 그렇고 만약에 특강 들어서 힘들면 일찍 하셔도 돼야겠다. 특강 드는 친구들은 정규 받는 친구들은 일찍 못 도망가요. 잘 할 건 다 하고 도망가요.